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알프레드를 통해서 웹사이트 검색을 하는 방법부터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검색은 보통 이제 구글링이죠. 우리가 구글에서 무언가를 검색하고 싶을 때 알프레드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기존에 우리가 알프레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구글링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했겠죠. 기본적으로 브라우저를 열고 구글 사이트를 들어가서 여기서 뭐 알프레드를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만 하면 브라우저도 열어야 되고 키보드로 검색창도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 브라우저 열고 사이트 가서 그 다음에 키워드 입력해야 되죠. 이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으니까 만약에 알프레드를 활용한다면 알프레드 실행시키고 알프레드라는 키워드만 적으면 구글링 할 거야, 나무위키에서 검색할 거야, 유튜브에서 검색할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구글링 할 거야 라고 해서 엔터를 치면 기본적으로 디폴트 설정되어 있는 브라우저로 검색한 결과가 바로 화면에 표시되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굉장히 간단하죠. 브라우저 열 필요도 없고 키워드만 입력하면 바로 실행시켜 주게 해주니까요. 그게 바로 이제 웹사이트 검색이고요. 근데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 이제 알프레드 했을 때 이 구글 기본적인 설정이 아마 구글하고 뭐하고 이 세 가지가 뭔가 다른 거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 보통 구글링하고 나무위키에서 검색하고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사용자 지정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다음에서 검색하는 거를 한번 여기다 한번 붙여볼게요. 어떤 식으로 붙일 수 있냐. 근데 일단은 다음 사이트에 가셔서 다음에 한번 들어가서 다음 검색창에서 다음이 느리네요. 뭐야? 네, 여기 들어가서 뭐 알프레드라고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왜 여기서 이걸 검색을 해봤냐면은 요 URL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들어가는 요 URL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싹 복사하면 이제 준비가 끝난 거고 다시 알프레드의 프리퍼런스를 엽니다. 알프레드의 프리퍼런스를 열어서 여기 이제 웹서치가 있고요. 이 피처의 웹서치, 여기 웹서치에 들어가면 되고요. 이 웹서치에 가서 여기 add custom search를 통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add custom search, add custom search를 눌러서 아까 복사했던 URL을 여기다 적어주고요. 아까 그 키워드가 들어갔던 부분에 있는 문자열을 지우고 여기다가 중괄호 쿼리 이런 식으로 중괄호 치고 쿼리라는 이런 식의 키워드 그 문자열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타이틀하고 키워드는 뭐 다음 키워드는 내가 저기 뭐냐 알프레드 실행시켰을 때 그 프리픽스를 뭘로 쓸 거냐는 거기 때문에 보통 그냥 두 개를 맞춰주면 되고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이미지도 좀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미지를 어디선가 검색해서 이렇게 가져다가 다음 관련 이미지 열어서 얘를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세이브를 하고 네, 얘는 다시 좀 닫아 놓을게요. 얘는 이렇게 닫아 놓고 이게 세이브를 해서 이렇게 하면 설정이 여기 다음에 추가가 됐죠.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웹사이트 검색하는 목록에다가 얘를 다시 띄우려면 여기 디폴트 리절트로 가세요. 디폴트 리절트로 가서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Set a Fallback Result가 있어요. 요 녀석을 땅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내 그 검색창에 웹사이트 검색할 목록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버튼 커스텀 리서치에 내가 다음 아까 만들어 놨던 거 요 녀석을 선택을 해주시고 세이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알프레드 실행시켜서 알프레드 적으면 아까는 구글, 나무위키, 유튜브밖에 없었는데 다음이 있게 되고 이 다음을 땅 선택하면 다음에서 알프레드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 검색을 키보드 기본으로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 줍니다. 앱 실행하는 거 다음으로 웹사이트 검색도 굉장히 많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웹사이트의 검색뿐만 아니라 검색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검색이나 접속이나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거죠. 웹사이트 검색은 그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 거고, 웹사이트 접속은 검색할 필요는 없고 그냥 웹사이트만 띄워주면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추가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프리퍼런스를 열어서 아까처럼 다시 웹서치를 가고요. 웹서치를 간 다음에 여기서 아까 똑같이 add custom 서치를 열고 여기에 URL 적고 타이틀 적고 키워드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맵을 내가 가보겠다. 그럼 카카오맵 URL 제가 모르니까 카카오맵을 검색해서 카카오맵을 이렇게 요 URL을 복사를 해둬요. 그리고 여기 나는 검색할 필요는 없이 그냥 그 사이트만 가면 되니까 어떤 아까는 검색하려면 이 여기다가 중괄호 쿼리라는 것들 문자를 적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적을 필요 없고 여기 타이틀에 내가 카카오맵 키워드에도 카카오맵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세이브 해놓으면 이렇게만 해놓으면 내가 그 사이트를 가고 싶다 할 때 브라우저를 눌러서 그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고 아까 내가 적었던 그 키워드 카카오맵 하면 그 사이트가 바로 내가 등록된 사이트가 나오고 엔터를 빵 치면 그 사이트로 바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주 잘 들어가는 사이트나 아니면은 회사이시라면 사내 어떠한 특정 그 그룹웨어나 뭐 이런 사이트에 만약에 들어가셔야 된다. 근데 매번 키보드로 걔를 칠 필요 없이 이렇게 등록만 해놓고 그 알프레드에서 키워드로 검색해서 바로 실행만 하면 바로 그 사이트로 바로 튀어가게 해주는 기능이 웹사이트 검색이죠. 웹사이트 접속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웹서치에 있는 이 목록에다가 잘 등록만 해 놓으시면 나중에는 그 키워드로 내가 등록한 키워드로 검색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6번, 7번이 앱 실행만큼이나 많이 사용하는 기능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이 브라우저에서 이제 북마크 검색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롬을 이제 주 디폴트 그 브라우저로 사용을 하고 이 자주 가게 되거나 하는 뭐 문서랄지 아니면 저는 뭐 구글 시트나 구글 시트를 이제 많이 쓰니까 이제 그런 구글 시트 경로나 뭐 이런 것들 여기다 북마크에다 저장을 해놓고 거기에 있는 북마크를 검색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면 매번 크롬을 들어와서 그 북마크를 찾아서 클릭해야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이슨 포매터 요 사이트를 내가 자주 가니까 요걸 만들어 놔서 여기다 북마크를 해놨는데 이렇게 브라우저에 들어와서 또 북마크가 또 많으면 또 찾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찾아야 돼요. 이게 또 이제 어디 있는지 이게 많아지면 또 어디 있는지 못 찾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브라우저 북마크 검색입니다.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똑같이 프리퍼런스 들어가고요. 여기에 보면 어디 있을까요? 웹 북마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웹 북마크. 여기에 들어가면 소스는 뭘로 할 거냐? 사파리 북마크로 할 거냐? 구글 크롬 북마크로 할 거냐?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저는 구글의 북마크를 하는데 제 사용자는 여기 제 사용자 이름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키워드를 프리픽스로 쓸 거냐 했을 때 저는 이 BM이라고 뭐 북마크로 해도 되고요. 근데 이 프리픽스들은 길면 별로 안 좋으니까 전 북마크로 해도 되고 근데 저는 짧게 그냥 BM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아까 그 제이슨 포매터를 내가 북마크로 들어가서 클릭하는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BM 한 칸 치고 제이슨만 치면 크롬에 등록되어 있는 북마크가 검색이 되고 바로 엔터만 치면 바로 그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편하죠. 이 북마크도 몇 개 없을 경우에는 들어와서 찾는 게 일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구글 시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구글 시트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구글 시트를 찾을지는 알겠는데 너무 많으니까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이 북마크를 내가 구조화해서 해놓기는 더더군다나 싫고 그래서 요 브라우저 북마크 검색 기능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고 이제 무료 기능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스템 관련 설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을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로그아웃을 할 수도 있고 잠자기나 아니면 재기동이나 종료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저기 맥을 끄고 싶다 하면은 여기 맥은 원래 이렇게 끄거든요. 여기 애플 마크 클릭하고 여기에 시스템 종료나 잠자기나 재시동 이렇게 누르는데 지금까지 똑같죠. 마우스 클릭 안 하고 그냥 키보드로만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로그아웃 하고 싶으면은 로그아웃을 치면 이런 식으로 로그아웃이 되게 되고요.
셧다운 키워드 치면 셧다운 그러니까 맥OS 종료가 되게 되죠. 이러한 것도 다 키보드 기반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얘네들도 어디에 있냐면 다시 또 프리퍼런스로 들어와서 피처스에 들어와서 여기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여기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저는 이제 로그아웃하고 재기동 종료를 많이 쓰지만 리스타트, 셧다운 키워드들이에요. 요 키워드들은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락은 이제 잠김 모드 들어가는 거, 그리고 휴지통 비우기랄지 아니면은 숨기기랄지 뭐 이러한 기능들도 다 제공을 해줘요. 단축키로 그러니까 시스템 관련된 설정들을. 그렇기 때문에 볼륨 업도 이렇게 할 수 있네요. 볼업 하면은 볼륨 업 되고 이런 식으로 볼륨 업 다운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키보드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지금까지 이제 2번부터 9번까지 알아본 기능들은 모두 무료 버전에서 사용하는 기능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프리퍼런스의 이 피처스에 있는 모든 기능들은 무료 버전에서 사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마지막 기능은 이제 워크플로우인데요. 이 워크플로우는 뭐냐면 매크로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지금은 이제 단일 행위로 뭔가 끝나는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행위를 하고 그거의 결과를 가져다가 다른 거에서 뭔가를 실행하고 또 그 결과를 받아서 다른 거에서 또 뭘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가 있는 것들을 이제 매크로로 만들어서 자동 실행 가능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워크플로우고요. 맥에서 말하는 건 그 워크플로우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피처스 바로 밑에 있네요. 워크플로우를 클릭하면 되는데, 워크플로우를 클릭하면 되는데, 이 워크플로우는 유료 버전이라서 무료 버전이신 분들은 아예 이게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파워팩을 설치해라. 이게 유료 버전이거든요. 파워팩을 설치해라. 뭐 이런 게 나올 거고. 근데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해 줄 수 있냐면요,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URL 쇼트너라고 해서, URL이 되게 길잖아요. URL이 되게 긴 거를 어디다가 붙여 넣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쓰기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죠. 요 경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도 만들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하거나 유용한 것들을 모아놓은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커뮤니티에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되거든요. 그 경로가 바로 얘인데, 얘만 해도 지금 URL이 경로가 이만큼 길잖아요. 근데 얘를 내가 짧게 줄이고 싶어. 그러면 짧게 줄이려면 그 URL을 쇼튼 URL을 해주는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경로를 치고 그 다음에 걔를 그 결과를 캐치해오는 이러한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능들을 워크플로우로 제공을 해줘서, 저는 URL을 짧게 만들 때는 이 알프레드를 열고 쇼튼 URL 쇼트라고 치고 이 경로를 가져다 붙여서 엔터를 치면 클립보드에 얘가 이렇게 붙어서 바로 붙여 넣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되게 짧게 바로 받겠죠. 원래는 이 녀석이었어요. 이 녀석이었고, 요 녀석을 제가 짧게 만들고 싶을 때는 이렇게 얘를 그 알프레드 실행해서 쇼트 그 다음에 그 URL 치고 엔터 치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됩니다.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고 이렇게 딱 붙여 넣어지죠. 요 기능도 이제 워크플로우를 이용한 기능이라서 저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만들기가 힘들면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 있는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임포트해서 쓸 수도 있다. 저도 뭐 많이 사용하는 그 워크플로우는 많이 없어서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보고 많이 사용하는 게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 단계라서 많이는 없는데요.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얘를 워크플로우를 그럼 꼭 사용해야 되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써보고 싶어서 이제 유료 결제한 부분이라서 그런 건데, 만약에 이 워크플로우를 안 쓴다고 하더라도 2번부터 이 9번까지 기능만 9번의 무료 기능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알프레드는 설치해서 사용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러한 사용성 개선의 효과를 많이 주고 맥을 편하게 사용하게 해주는데 일조하는 가장 큰 어플리케이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이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영상으로 따로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그 준비한 영상의 세션은 모두 이제 끝났고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트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로 보통 윈도우에서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고 맥으로 넘어오는 유저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맥으로 넘어올 때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허들들을 제가 겪었던 사례를 좀 빗대어서 혹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설정이나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알려드림으로써 그러한 장벽이 좀 낮아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전 참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 정답이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고 윈도우가 맥보다 안 좋은 OS냐? 그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맥을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허들을 좀 낮춰 드리는데 초점을 좀 맞추려고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 이제 알프레드를 활용하기를 마지막으로 맥과 친해지길 바래 영상 시리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